감사합니다. GGV 예매상담원 강일구입니다. 저기 실례지만 7살 때 좋아하던 연예인이 누구셨어요? 7살 때요? 예. 최진실 좋아했는데. 일구야. 예. 형은 선우 용녀야. 예. 말 놔도 되겠네. 일구야. 형이야.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네, 이 유행어로 제가 개그 콘서트에서 백수 개그를 했었죠. 네, 그렇게 제가 개그맨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10년 넘게 동기부여 강사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KBS에서 일반인 지망생들, 개그맨 지망생들이 출연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길 제가 출연하게 됩니다. 예. 거기도 이제 나간 게 기적 같은 스토리인데 원래 떨어졌어요. 제가 그 개그사냥 오디션에. 그 방송이 새벽 2시에 됐거든요. 이 개그맨 지망생들만 나오는 건데 떨어졌는데 어느 날 그 작가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고혜성 씨 떨어졌는데 그 강일구라는 그 성대모사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일구. 저랑 그 백수 개그할 때 파트너 전화 받던 그 친구. 그 강일구라는 친구를 합격했는데 그 친구를 옆에서 보조로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고혜성 씨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진 사람인데 개그 사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강일구를 보조 옆에서 받쳐주려고. 출연자 50명 중에 저만 불합격된 사람이 함께 한 겁니다. 그 일구랑 8개월을 거기서 한 겁니다. 8개월을 처음에는 제가 받쳐주는 거 보조로 했는데 점점 제가 이제 메인이 됐어요. 네, 제가 주인공이고 일구가 저를 받쳐주는 걸로. 그러다가 백수 개그가 탄생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개그 콘서트 메인 작가님이 오셨어요. 그 작가님께서 저의 그 백수 개그를 보고 개콘 그 감독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해서 탁 일구랑 손붙들고 탁 개콘 사무실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개그맨 뒤에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구야 안 되겠냐. 개그맨들이 막 박수치고 다음 주에 개콘 출연 준비해라. 밖에 나가서 일구랑 막 울면서 일구야 드디어. 그 방송 한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간 게 그 첫 회가 짜장면 편이거든요. 중국집에 제가 전화한 게 첫 회 나갔는데 네이버 메인에 제 사진이 떴어요. 첫 회 나갔는데 메인에 사진이 떴고 시청자 게시판에 수백 개가 다 저희 글만 있어요. 우리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웃다가 틀니가 빠졌습니다. 첫 회가 짜장면이잖아요. 중국집 사장님도 글 올렸어요. 니네 코너 하지 말아라. 초등학생들이 짜장면 2,000원이 안 되겠냐 한다. 너무 장난 전화가 많이 온다. 그 PD님께서 너무 반응이 뜨거우니까 특채 개그맨을 딱 주신 겁니다. 7년 만에 특채 개그맨이 된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냐. 비유를 오랫동안 품고 있던 노비문서를 불태운 느낌. 드디어 내가 양반 사회, 개그맨 연예인 사회에 들어왔구나. 입성을 했구나. 제 인생 최고 기쁜 날은 그때입니다. 그 특채 개그맨. 예. 너무나 당시에 많은 인기를, 그러니까 남들 뭐 한 5년 할 거를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개콘 생활은 솔직히 한 1년여밖에 안 했거든요. 개콘에서는 1년여밖에 안 했지만 저는 여한이 없다. 아니 CF 이렇게 라디오까지 해서 한 20개 찍었고 초등학교 가서 500명 손가락이 막 부들 때까지 내가 사인도 해봤고 미국 LA 위문 공연도 갔다 왔는데 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예.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개그 생각을 이제 접고 이제 강연을 계속 한 건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많이 힘든 시련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일, 한 달 뒤, 1년 뒤 더 큰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이 그 맹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든 문장 같다. 아, 나는 정말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도 겪었고 하는 일마다 안 됐고 정말 우리 집 생활 궁핍했고, 근데 이게 다 나의 그런 타고난 그 못난 성품, 내 작은 이 여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뭔가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긴 거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집안이 좀 이게 어려워서 제가 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딱 자퇴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분당에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제가 18살 때는 분당이 다 논밭이었어요. 그때 거기 이제 아파트 그 신도시 바람 불 때 제가 거기 이제 가가지고 막노동을 또 한참을 뛰었죠. 예, 벽돌을 짊어지고 뭐 시멘트 나르고 보일러 배관공 그런 잡부 역할 보조 역할도 하고 목수 그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조 나무 나르고 나무 자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19살 때는 성남시에서 퀵 서비스 야식 배달 새벽 뭐 5시 6시까지 그 야식 배달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대리운전을 제가 또 20살 때 이제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대리운전 초창기입니다, 우리나라. 거기가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많이 한 5건? 예. 그때 제가 이제 20살 때 대리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28개월을 이제 공익근무 마치자마자 개그맨 시험을 처음으로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길거리 이렇게 다니는데 간판이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야, 저거 간판 닦으면 돈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최초죠, 최초. 지금 간판 닦는 사람 저는 본 적 없거든요. 저는 그때 20년 전에 사다리를 탁 들고 다니면서 걸레랑 그 세척제랑 그 양동이를 탁 가지고 다니면서 더러운 간판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간판이 더러운데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새 간판을 만들어 드릴게요.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평균 가로 한 3m짜리가 이제 10,000원이었고 한 5m 되면 이제 15,000원. 그리고 뭐 한 2층, 3층 좀 이제 높으면 이제 위험수당까지 해가지고 한 5,000원, 10,000원 더 받고 그렇게 제가 간판 세척을 했어요. 근데 간판 세척을 하는데 돈이 좀 잘 벌렸습니다. 정말 가장 최고 신기록 세운 게 그러니까 낮에는 간판을 닦았고 간판 또 이제 불 나간 게 있어요. 안에 형광등 나간 게. 그러면 그 간판 뚜껑 열어가지고 형광등도 교체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큰 간판을 형광등 하면서 모든 세척까지 다 해가지고 하루에 최고 많이 번 날이 30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야 이거 뭐 간판만 닦아도 떼도 벌겠구나 하고 그냥 신나게 막 3층 그 사다리가 3층 그 위까지는 안 나거든요. 그 4층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죠. 위에서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와야 되겠다. 10층에 제가 옥상의 난간에 줄 그 두꺼운 거 있어요. 줄다리기 줄, 동아줄 그거를 옥상에다가 정말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판자떼기 제가 직접 만들어서 구멍 4개 뚫어가지고 그 줄 연결해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와서 간판 닦고 형광등 교체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이제 하다가 사고가 나고 3층에서 이제 간판 제작하다가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걸을 수 없다. 평생 동안 절름발이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 정확하게 그 착지를 그래도 저는 재수가 좋다 생각한 게 그 체조 10점 만점처럼 정확하게 착지를 했어요. 두 다리 정확하게 일자로. 근데 착지는 제대로 했는데 몸의 모든 그 하중이 이 발 뒤꿈치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엑스레이 찍은 걸 나중에 이제 봤더니 다 가루가 돼 있더라고 뒤꿈치가. 특히 이제 왼쪽 발 뒤꿈치가 인공뼈를 넣어야 된다 해서 뒤꿈치 뼈를 다 이제 빼내고 요만한 이제 플라스틱 인공 플라스틱 이제 그걸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발목이 이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평생 앞뒤로도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허리도 디스크가 이제 이게 많이 하여튼 위험하다. 그러니까 많이 좀 한동안 누워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병실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기부스 양쪽 무릎 위까지 이제 하고 수술 끝나고 누워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눈물이 처음에는 이제 좀 글썽거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평생 못 걷는다 듣고 나서 눈물 글썽거렸다가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2분도 안 됐을 겁니다. 약 1분 30초 만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무조건 걷는다. 반드시 걷는다. 난 걸어야 돼. 왜? 난 꿈이 있어. 난 개그맨 돼야 돼. 무조건 난 개그맨 시험 다시 봐야 돼. 내년에 무조건 봐야 돼 하고 병원에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기부스 한 상태에서 휠체어 타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병원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치료를 더 받아야 되고 재활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병원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병원에서 날 못 고친다라는데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 가자. 어머니 그냥 집에 갑시다. 하고 제가 때를 써가지고 휠체어 타고 택시 불러서 집에를 갔죠. 집에 가자마자 한 줄짜리 쇠톱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부스를 다 썰어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는 반드시 걷는다. 무조건 걷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쳤어요. 진짜로 제가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의 때도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간절했고 나는 똑바로 걷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친 듯이 절름발이로 쩔뚝거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냥 미친 듯이 하루에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을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계속 제가 최면을 건 것 같아요. 난 무조건 걷는다. 반드시 걷는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장 좀 슬펐던 건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제 모습 바라보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우시는 매일같이 이제 얼음찜질 세숫대야 이렇게 해주시면서 왜냐면 매일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발이 퉁퉁 시퍼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끝까지 매일같이 계속 훈련했어요. 어머니 몰래 또 계속 몰래 밤에 또 새벽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골목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 고통은 솔직히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 보는 게 희한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때 제가 영업을 했어요. 또 물건 파는 컴퓨터 배우는 그 학습 CD 그 세트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2세트씩 항상 끼고 다니면서 절름발이로 성남시에서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 들어간 이유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뭐 여기 들어갔다가 또 한참 걸어가서 또 다른 가게 들어갔다 이거 자체가 저는 힘들었어요. 무조건 빨리 이 2세트는 팔아야 돼. 저는 목표가 하루에 2세트였어요. 이거 2세트는 팔아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좀 되겠다. 2세트는 항상 팔았어요. 네. 그래서 한 150벌이 그 정도 제가 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영업하다가 또 퀵 서비스를 또 하고 그 퀵 서비스를 제가 한 이유는 다리 쩔뚝거리는데 오토바이 타면 다리를 그러니까 덜 아프니까 덜 걸으니까 오토바이 타면 그래서 퀵 서비스가 가장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 해서 퀵 서비스 했는데 제가 19살 때도 잠깐 했었어요. 몇 달을 퀵 서비스를. 근데 19살 잠깐 하고 제가 그만둔 이유가 이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같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을까? 하루에 뭐 보통 한 10번 자빠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퀵 서비스를 얼마나 짐을 많이 실는지 모르겠지만 상상 초월의 짐을 실어요. 어느 날은 전자 그 상가를 갔더니 이 청계천에 전자 상가를 갔더니 그 125cc 오토바이인데 냉장고를 실으래요. 냉장고 엄청 큰 냉장고를. 그래서 사장님 이거 용달차를 부르셔야죠. 왜 오토바이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할 수 있다. 일단 실어봐라. 아니 이거 0.01% 과장이 없습니다. 앞바퀴가 들려요. 계속 들려. 앞바퀴가 계속 들썩 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무게를 그나마 좀 맞추려고 기름통 앞에 이 안장이 아니라 앞에 기름통에 앉아서 가요. 기름통에. 근데도 막 이게 핸들이 덜덜덜거리고 이러면서도 그 말리던 그 고개를 또 올라갑니다. 와, 그 공포와 스릴 서스펜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번, 30번 자빠져요. 겨울에는 눈 오면은. 비 올 때 자빠지고. 그래 가다가 택시 갑자기 서서 문 열면 또 거기 부딪히고 버스가 옆에서 막 밀고 그러니까 많은 직업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퀵 서비스가 진짜 이거만큼 힘든 직업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거를 하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네,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이렇게 오는 걸 이제 피하려다가 쫙 이제 끌려갔죠. 옆으로 쫙 이제 오토바이랑 같이 이제 끌려가다가 그 인도 옆에 그 갓길 그 야광 스테인리스 밤에 잘 보이라고 한 2m 간격으로 있는 게 있어요. 튀어나온 거. 쫙 옆으로 끌려가다가 그 튀어나온 그 부위가
하필이면 이 수술한 부위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일어날 수도 없고 제 친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트럭 좀 하나 빌려 갖고 와라. 용달 트럭. 나 사고 났고 오토바이 싣고 가야 된다. 동생이 빌려 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싣고 저를 안아가지고 조수석에 딱 앉히고 이제 딱 가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생이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동생이 울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가더라고. 야, 몸은 너무 아프고 동생은 옆에서 울고, 막 저도 너무 슬프고 아프고 해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눈물은 글썽거리고 끝까지 제가 거기서 참았죠. 어떤 생각을 참았냐? 난 안 운다. 지금 안 운다. 지금은 참고 오늘의 이 날을 기억하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울자. 반드시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한 다음에 그때 내가 울자.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제가 지킨 게, 제가 34살 때 자신감 대통령 책 썼는데, 처음에 그 원고 제가 쓸 때만 해도 그 오토바이 사고 난 부분을 쓸 때만 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딱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오토바이 사고 난 나는 울지 않겠다 그 부분이 거기서 눈물이 그냥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한 정말 10분을 그냥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 불쌍하고, 하여튼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네가 그래도 잘 견뎠고, 참 그래도 잘 됐다. 그래 성공해서 그래 지금 울어라. 하여튼 그렇게 제가 퀵서비스하고 사고 나고 그 당시에 이제 일을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나는 움직이는 거 좀 힘든 것 같다.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는 이제 좀 못하고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뭘 할까? 그래 집에서 방 안에서 바깥에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정말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신문을 봤더니 영어가 아니라 한글 로고 주소창에 한글만 입력해도 홈페이지가 연결이 된대요. 서초동에 한 평도 안 되는 월 10만 원짜리 소호 임대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팅 장소, 미팅룸은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쓰고 팩스 뭐 이런 거 공용으로 해서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하루 종일 계속 한글 도메인 사세요, 한글 도메인 사세요 미친 듯이 막 메일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스팸 메일 방지법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수백 개씩 막 보내고 게시판에 막 글 올리고 아무 홈페이지 다 들어가가지고 한글 도메인으로 바꾸세요. 기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알리기만 하면 이게 다 살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어. 전화가 안 와. 결국은 나중에 월세 10만 원 낼 형편도 안 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성남시 반지하 빌라 살았거든요. 15평짜리 그 반지하 빌라 작은 방에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된다. 무조건 한글 도메인 홍보를 미친 듯이 제가 하던 어느 날 9시 뉴스를 어느 날 보는데 엄기영 앵커님께서 한글 도메인이 생겼습니다. 그 뉴스가 나가고 잠시 뒤부터 이제 주문이 걸려오는데 그냥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저 어머니랑 저랑 그 반지하 15평 작은 그 방 안에서 이거 막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막 놀라셔가지고 이 사람들 진짜 돈 보내는 거냐고. 돈 보낸대 엄마. 내일 다 은행에 가보면 되지. 잠 한숨 못 자고 딱 은행 문 열 때 딱 가서 확인했더니 3천만 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10억 정도를 벌었어요. 석 달 동안. 그냥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꿈만 같던 시절. 돈에 대한 뭐 같은 구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늘이 내가 그렇게 가난했고 막노동 뛰고 그걸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신나게 놀러 다니는데 경쟁회사가 수십 개가 생기고 한글 도면 잘 된다는 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경쟁회사가 다 또 많이 생기고 또 싸게 팔고 그래서 경쟁하면서 점점 회사가 저희가 쪼그라들고 제가 또 너무 돈을 막 써가지고 회사에 자금이 없고
오토바이 팔았죠. 차도 팔았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뭘 해서 먹고 살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다시 0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워낙 또 긍정적이라 저는 빨리 바꿔요, 생각을. 예. 그래, 이것도 하늘의 뜻이다. 뭐랄까 했는데 다리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계속 또 훈련을 했고 그동안. 그게 뭐랄까 했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저의 또 천직 같은 일을 찾았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이야, 이거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거 뭐 내가 물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부장 하면서 늘 애들 웃겼던 건데 뭐 게임 시키는 거. 이거 뭐 일도 아니지.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 나 이거 좋아하는데. 무대 공포증 나는 없고, 난 사람들 뭐 1000명, 10,000명 있어도 난 다 해. 레크레이션 진짜 고기가 물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는 정말 그 연예인이 아닌 이상 그 행사비가 보통 50만 원, 70만 원 그래요. 그래서 최고 많이 벌어야 2천 이상은 못 법니다. 근데 제가 2천을 벌었죠. 제자들이 한 10대 명 됐고.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하던 어느 날 댄스 사회를 보다가 저보고도 춤을 추라는데 제가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몸치야. 내가 춤을 시키기만 했지 내가 당할 줄 몰랐네. 그 춤을 막 춤을 막 이렇게 췄는데 애들이 막 웃고 막 놀리는 거. 안 되겠다. 춤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즉시 합니다. 즉시. 네. 이거 1시간 뒤에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럼 1시간 뒤에 해요, 그거를. 이거 내일 내가 할 수 있나? 그럼 합니다. 내일 해요. 댄스 학원 내일 갈 수 있나? 저녁에 팍 검색을 했더니 내일 갈 수 있더라고요. 그 학원을 제가 찾아가서 기본 스텝을 막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찍고 돌리고 막 하는데 그 희열이 전율이 쫙 오면서 와, 춤이 이런 거였어? 정말 전 단순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댄스다. 댄스로 가자. 댄스 강사가 돼야 되겠다. 팝핀 댄스도 배우고 힙합 모든 춤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한번 뭐에 딱 꽂히면 그냥 끝장을 봐요. 예, 그 분야에 제가 최고가 돼야 돼. 예. 저는 솔직히 퀵 서비스도 제가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뭘 해도 벽돌을 지금 날랐더니 나는 최고다. 항상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댄스계 내가 들어온 이상 무조건 내가 평정할 것이다. 춤을 배우는 와중에 댄스 학원을 차려버려요. 처음에 잘 됐습니다. 와. 솔직히 제 인생 최고 행복했을 때는 댄스 학원 시절입니다. 댄스 학원 원장 시절. 야,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나? 야, 너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 천국이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너편에 대형 댄스 학원이 들어섰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누가 차렸냐 뒷조사를 했더니 당시에 엄정화 씨가 최고의 가수일 때 엄정화 씨 뒤에서 백댄서를 했던 프렌즈라는 대한민국 최고 안무팀 4명이 동업을 해가지고 차려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대한민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내버려두고 왜 하필 내 나와바리에다가 차렸냐. 그 학원을 갔더니 인테리어가 호텔 저리 가라야. 나도 여기 다니고 싶다. 하루아침에 학원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이 얘기도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좋아하고 잘하고, 제가 그때 새벽 4시까지 전단지 뿌렸거든요. 전단지 막 붙이고 전봇대. 정말 열심히 저는 댄스 학원을 운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 안 풀릴 수가 있다.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왜 찾아왔냐 도대체. 이것도 역시나 아까 제가 맹자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예요. 제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려고 저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 댄스 학원 하다가 망해가지고 30살에 산 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1년 넘게 제가 살았죠. 귀신과 싸우면서. 거기서. 근데 저는 거기를 제가 들어간 게 오늘의 저를 만든 거다. 제가 만약에 그 폐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헌책방을 100원, 200원 주고
헌 책을 제가 수백 권을 사다가 매일같이 거기서 책만 봅니다. 예. 아침에 눈 뜨면 책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거기서 책 보고. 그 결과 제가 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일부러 저는 과거에 그런 일을 겪게 만든 게 아닌가. 네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늘이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으면 대학교 가고 이제 잘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했을 텐데 이게 다 하늘의 뜻이다. 예. 그러니까 강사의 경험을 제가 한 12년째 정확하게 12년째 2008년도부터 했지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이 프라이드 사명감을 가지면서 초등학교 강연도 많이 다녀요. 10만 원만 받고도 갑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돈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제가 좀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이분들이 다 직업이 어떻게 보면 강사예요. 그분들도 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린 거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정말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책에서 본 거를 어서 영상에서 본 거를 내가 알려줘야 될 내가 의무도 있고 나는 반드시 이걸 알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강연을 할 겁니다. 그 결핍이 저에게 만약에 없었다. 저희 집이 잘 살았다. 지금의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아마 공사판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 강의 때도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똑같이 이런 시련을 겪고 100번, 1000번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다. 제가 그 엄원길 대장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결핍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선물이다. 내가 가난한 건 축복이고 선물이다. 내가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죽기 전까지 내 선택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